보통 우리가 회를 먹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 개인 경험에 따라 그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가격 대비 감탄할 만한 구성이 나오는 곳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 곳은 지방 소도시에나 있을 법한데 놀랍게도 서울 여의도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니까 벌써 입소문이 나서 미리미리 예약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당 4만원에 할머니 밥상처럼 주는 가성비 오마카세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향이자카야입니다. 향이자카야는 색강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 상권이라 개인적으로 가성비하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문 가성비, 즉 역대급 양과 가격 대비 높은 퀄리티의 음식을 내어준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입소문이 꽤 나서 전날 예약은 어려울 수 있어 저는 방문 4일 전에 문자로 예약 후 방문했어요. 예약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사장님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문자를 남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약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얼른 들어가서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는데 테이블은 거의 대부분 예약된 상태였고 주방 쪽의 카운터석은 주로 워크인 손님을 받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에는 튀김, 국물 요리, 회 등 이자카야에서 팔 법한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서울의 이자카야인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체로 2만원 이하의 가격이었고 무엇보다 블로그 리뷰를 봤을 때 이런 단품의 양도 상당한 듯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단품보다도 오마카세의 인기가 더 뜨겁다고 하니 얼른 주문해서 그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명이 방문해서 인당 4만원 오마카세를 주문한 거니까 앞으로 나올 구성들이 도합 8만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래요. 주문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음식이 나왔는데 첫 번째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연두부 샐러드인데요. 큼지막한 연두부가 통으로 얹어져 있어 뭔가 기선제압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연두부 샐러드는 참깨 드레싱과 가다랑 어포가 전반적인 맛을 이끌고 거기에 연두부 특유의 부드러운 고소함과 채소들의 식감까지 더해져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꽤 맛있는 맛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음식을 먹다 보니 음식이 또 바로바로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어느 정도 음식이 나온 다음에 리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천천히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 결과 뭐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나온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직접 만든 맛살 계란 김말이, 아르헨티나 홍새우로 담근 새우장, 전복 내장 시래기죽, 모찌리 도우, 찐 전복, 단새우와 말똥성게, 회무침, 청어, 산낙지, 모둠회, 큼지막한 참동구이, 김치우동 이렇게 제공되었어요. 뭐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음식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 대략적인 평균 가격을 유추하며 이 한 상의 값어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둠회의 경우 광어, 농어, 참돔, 숭어, 방어, 감성돔, 우럭이 각 4피스씩 28피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온 회는 모두 맛을 봤는데 식감을 봤을 땐 대체로 활어를 잡아 반나절 정도 숙성시킨 듯 탱글하며 쫄깃했습니다. 무른 느낌이 크게 들지 않아 선어회감에 의존하며 단가를 낮춘 듯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단, 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한 식감이 덜했는데 이는 숙성 시간을 더 두었는지 선어인지는 모르지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구성이면 서울에서 아무리 싸도 3만원 중후반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생선구이는 참돔 반마리를 통으로 구워주셨는데 후추와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고 노르스름해서 약간 거대한 생선전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그 맛은 기름지기보단 담백하고 비리지 않았으며 따끈할 땐 촉촉했지만 식으니까 조금 퍽퍽해지는 감이 있어 나온 순간 순식간에 먹어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았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양이 상당해서 진짜 대식가가 아니라면 페이스 조절을 위해 즐길 수 있는 만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회의 가격은 빠삭하지만 생선구이의 가격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이자카야에서 이 정도면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과 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에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은 건 단새우와 말똥성게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초밥 오마카세에서 하이라이트에 속할 정도로 맛난 조합인데요. 단새우의 경우 노량진에서 가져온 생물 같았고, 성게는 국산 목판 성게로 수분이 빠져 녹진했으며 단맛 역시 진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단새우 또한 깔끔하게 특유의 단맛을 주어 이날 역시 최고의 합을 보여주었죠. 보통 초밥집에서 단새우와 성게를 얹어 제공하면 저렴할 경우 한 피스에 6,000원 정도 하니까 이 한 접시를 대충 어림잡아 만원으로 책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맛볼 건 찐 전복으로 인당 한 마리씩 먹을 수 있게 주셨거든요. 그 식감은 쫄깃하고 야들야들했으며 전복 내장에 지닌 내음도 연하게 풍겨 가성비 좋은 식당이라고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것 없이 깔끔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전복은 사이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작지 않은 전복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이런 찐 전복 한 마리의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워서 제 의견을 따로 적지 않고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낙지탕탕에는 가늘해서 짭조름하며 신선했고, 간장새우는 짜지 않고 적당히 달큰하며 고추의 매운맛이 가볍게 묻어날 정도였죠. 그리고 랍스터 새우라고도 불리는 아르헨티나 홍새우를 사용해 흰다리 새우로 만든 새우장보다 식감이 좋았어요. 그리고 회무침은 보이는 것과 달리 생각보다 회가 알차게 들어갔으며 참나물이 들어가 독특한 향을 품고 있었고, 소스는 초고추장보단 간장과 고춧가루 등을 넣어 만든 듯 약간은 묽은 게 도토리묵 무침에 빨간 양념장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우동은 참치 통조림을 넣은 것처럼 참치 김치찌개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와 감칠맛 덕에 뒤에 나올 국물 요리가 나오기 전 가볍게 속을 풀어주기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 맛살 계란 김말이는 참깨 소스가 주는 새콤함과 고소함, 단맛이 맛살과 토마토, 날치알과 섞여 가볍고 단순했지만 맛있는 맛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던 이 전복 내장죽은 안에 시래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어두운 빛깔 역시 띄고 있어 시래기 된장국을 자작하게 끓여 거기에 밥을 넣은 것 같은 비주얼이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되게 묘했습니다. 시래기가 들어가 있고 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시래기 된장죽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된장의 맛과 향 대신 전복 내장의 고소함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특별한 맛처럼 다가왔어요. 그렇게 식사 같은 음식들을 어느 정도 먹고 나니 이젠 달달한 게 끌려서 모찌리도우를 먹어봤는데요. 보통 모찌리도우라고 하면 쫀득하고 질감은 크림 같은 느낌인데, 이 모찌리도우는 쫀득하며 크림 같은 맛이 있긴 했지만 분말의 입자가 사이사이에 박혀있어 약간의 이물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맛은 유지방의 고소함이 적당히 있고 단맛이 꽤 있는 느낌? 이런 맛이었죠. 그렇게 나온 음식들을 어느 정도 먹고 나니 배가 꽤 차서 뒤에 나올 음식이 어떤 비주얼일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튀김으론 새우튀김이 나와 이는 간단하게 맛을 봤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꽤 컸는데 새우 머리까지 튀긴 게 아닌 모두 새우살이라서 이 역시 나름 알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튀김을 가뿐히 먹어치우고 국물 요리만 남겨두었단 마음으로 남은 음식을 마저 먹고 있던 중 다음 음식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또 튀김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게 말이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인당 4만원에 이만큼 나오고 이런 생선튀김이 나올 수 있나? 그래서 직원분께 평소에도 2인분에 이런 튀김이 나오는지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충격받았고 너무 무덤덤하고 당연하다는 듯 얘기하셔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식당에선 이걸 3만원 정도에 파는 것 같던데, 물론 사이즈가 다를 수 있지만 인당 4만원에 이렇게 나와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 참돔튀김은 노가리를 찍어 먹을 법한 소스와 함께 나와 한번 찍어 먹어봤는데 확실히 기름에 튀겨서인지 오븐에 구워낸 생선구이보다 기름져서 보다 살이 촉촉했고요. 간도 옛날 통닭처럼 적당히 되어 있어 소스에 찍어 먹지 않아도 맛은 괜찮았습니다. 이날 제가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해서 천천히 먹었지만 도무지 다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아 혹시 포장이 되는지 여쭤봤는데 다행히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도 생선구이나 튀김이 너무 많아 먹지 못할 것 같다면 포장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진짜 튀김까지 먹고 나니 마지막 음식인 국물 요리가 나왔는데 이날은 국물 떡볶이가 제공되었어요. 국물 요리의 경우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어느 땐 닭고기 베이스의 국물 요리가 나오고 또 어떤 날엔 어묵탕 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배가 정말 불렀지만 잘 끓여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 떡볶이는 단맛, 짠맛, 매운맛 중 단맛이 제일 돋보였으며 그 다음이 짠맛, 그리고 매운맛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매운 걸 아예 못 드시는 분이 드시기에도 부담 없어 보였습니다. 단, 양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았기에 진짜 대식가 분들에게만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 리뷰를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향 이자카야에서 정말 배 터지게 음식을 즐겼는데요. 이곳의 음식은 단순 기성품으로 가짓수를 채운 게 아닌 하나하나 터치가 들어가 뻔하지 않았으며 맛 역시 어느 정도 하는 편이라 가격 대비 만족도는 상당했습니다. 서비스도 직원분들이 바쁠 뿐이지 이만한 가성비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보았죠. 인당 4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싼 금액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인당 4만원에 이렇게 내어주는 곳을 본 적이 없었기에 혹시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문자로 예약 후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여러분들 안녕.